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오랫동안 바라던 걸 드디어 손에 넣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기뻐야 하는데 기쁨이 생각보다 짧아. 처음 며칠은 좋았어. 근데 일주일쯤 지나면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느낌.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 왜 이러지? 싶은 거야. 승진했는데 한 달 만에 그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든가. 오래 사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설렘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든가.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원하던 물건을 샀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냥 물건이 돼버린다든가. 근데 있잖아. 이상한 건 그 다음이야. 이렇게 허무한 게 반복되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해. 나는 왜 만족을 못하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내가 원래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인 건가? 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 허무함이 언니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걸 알면 뭔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양양 쌤한테 사연이 왔어. 사연자 닉네임은 허무한 서른둘이야. 쌤,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진짜로 그게 이뤄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스펙 쌓고 취업 준비만 3년 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 취직할 때 저만 혼자 도서관에 있었고 그 시간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작년에 제가 그렇게 원하던 회사에 붙었어요. 합격 문자 받던 날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 3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쌤,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싫은 것도 아니에요. 동료들도 좋고 일도 나름 잘 맞아요. 근데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게 그냥 반복이에요. 그 합격 문자를 받던 날의 그 감격이 지금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더 이상한 건 요즘 자꾸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직? 대학원? 자격증?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허무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인 건가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건가요? 허무한 서른둘 언니,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갔어. 3년이야. 3년을 그 하나만 보고 달려온 거잖아. 친구들 취직 소식 들을 때마다 얼마나 조급했을지, 도서관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 언니야. 그리고 드디어 됐어. 합격 문자 받고 엉엉 울었다고 했잖아. 그 눈물이 얼마나 진짜였는지 나는 알 것 같아. 그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3년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그 느낌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 언니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눈물이 거짓말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잖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게 맞나? 내가 진짜 행복한 건가? 이게 다야? 하는 물음들. 그 물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왜냐면 주변에 말하기도 애매하거든. 힘들게 취직했다고 다들 축하해줬는데 이제 와서 허무하다고 하면 뭔가 배부른 소리 같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만 이상하다. 나 왜 이러지?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있잖아. 언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진짜로. 이건 나도 비슷하게 느껴본 적 있어. 뭔가를 엄청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막상 그게 이뤄지면 어? 이게 다야? 싶은 그 공허함. 그게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목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인 건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근데 그 감정에 이름이 있더라고. 심리학자들이 이걸 쾌락적 쳇바퀴라고 불러. 영어로는 히더닉 트레드밀, 헤도닉 트레드밀. 이름이 좀 어렵지? 근데 개념은 단순해. 우리가 뭔가 좋은 걸 얻거나 나쁜 걸 잃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래 감정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위로 올라갔다가도 제자리로, 아래로 내려갔다가도 제자리로.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개념을 처음 정리한 사람이 1970년대 미국 심리학자 필립 브리크먼이야. 그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랑 사고로 신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몇 달에 걸쳐 추적한 거야.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로또 당첨자들은 당연히 처음엔 엄청 행복했어.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 행복도가 평범한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해진 거야.
반대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훨씬 적응해서 나름의 일상을 찾아가더라는 거야. 브리크먼이 이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대. 왜냐면 그때까지 사람들은 당연히 외적 조건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었거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행복하고.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느끼는 그 감각, 합격 문자를 받던 날의 그 감격이 6개월 만에 희미해진 것. 그게 언니가 특별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됐냐면 뇌 얘기를 조금 해야 해.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잖아. 많이 들어봤지? 이걸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파민은 행복 그 자체보다 기대와 추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얻을 것 같을 때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 원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그 설렘. 근데 막상 그게 이루어지면 도파민이 뚝 떨어져. 뇌 입장에서는 이제 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대,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해. 언니가 요즘 이직이나 대학원 같은 새로운 목표를 자꾸 떠올린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진짜 하고 싶어서가 아닌 것 같다고도 했지. 그 감각이 맞아. 그건 언니가 진짜 원하는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새로운 기대를 찾아 헤매는 거야. 쳇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행동 경제학에서 기준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뇌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전 상태와 비교해서 느낀다는 거야. 월급이 200에서 250으로 오르면 처음엔 기뻐. 근데 시간이 지나면 250이 새로운 기준점이 돼. 그러면 250은 더 이상 기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거야. 언니한테 대입해보면 그 좋은 회사가 처음엔 꿈이었는데 지금은 기준점이 된 거야.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감흥이 없는 게 당연해. 뇌가 적응한 거야. 잠깐, 이거 중요해. 이게 언니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야. 뇌가 살아남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갈고 닦은 적응 능력이야. 우리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 때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했으면 더 좋은 사냥터를 못 찾았을 거야. 항상 더 나은 걸 찾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 본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 쾌락적 쳇바퀴가 취업이나 승진 얘기만이 아니야. 오랫동안 갖고 싶던 물건을 드디어 샀을 때 처음 며칠은 자꾸 꺼내보고 사진도 찍고. 근데 한 달 지나면 그냥 서랍 속에 있어. 그 물건이 나빠진 게 아닌데 그냥 이제 내 것이 돼버린 거야. 연애도 그래. 연애 초반의 그 설렘. 상대방의 모든 게 좋아 보이던 그 감각.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그게 옅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해. 이 사람이 맞지 않는 건가? 내가 이 사람을 덜 좋아하게 된 건가? 근데 연구들을 보면 이게 거의 모든 커플에게서 나타나는 패턴이래. 그게 관계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뇌가 적응한 거야.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목표를 달성한 직후에 오히려 공허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오래 준비한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멍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심하면 우울하기까지 한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포스트 성취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해. 수개월 동안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뇌가 공백을 느끼는 거야. 언니도 혹시 합격 직후에 그런 느낌 있지 않았어? 기쁘면서도 동시에 이제 뭘 해야 하지 싶은 묘한 공백감.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쳇바퀴가 잠깐 멈춘 거야. 그러면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현상을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걸 가지면 만족스러울 거야. 그 사람이랑 사귀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근데 쾌락적 쳇바퀴는 그 믿음에 딴지를 거는 거야. 외적인 조건을 바꿔봤자 그 행복감은 생각보다 짧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목표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야. 목표는 당연히 있어야 해. 달려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성취는 분명히 가치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언니가 지금 느끼는 허무함, 그게 어쩌면 언니 안에 있는 뭔가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 그 3년 동안 언니가 그 회사를 향해 달려온 건 그 회사 자체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과정에서 언니가 느끼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정감?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증명? 그리고 그게 합격이라는 사건 하나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거잖아. 그건 외적인 조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채워줄 거라고 믿으면서 달려온 거야. 이게 언니의 약점이 아니야. 오히려 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동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 에너지가 지금 방향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허무함은 언니가 이제 다음 질문을 할 때가 됐다는 신호야. 나는 왜 그걸 원했지?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하는 질문. 그러면 지금 언니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 성취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잠깐 기뻐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잖아. 합격했어. 좋아. 이제 입사 준비해야지. 승진했어. 좋아. 이제 새 역할에 적응해야지. 새 물건 샀어. 좋아. 이제 다음 목표는 뭐지? 근데 그렇게 하면 뇌한테 이 성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뇌가 그 순간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취의 내면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이룬 걸 내 안에 진짜로 새기는 것. 언니한테 대입해보면 그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합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언니 스스로 제대로 인정해준 적 있어? 합격하고 나서 그냥 울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나 잘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나는 알아 하고 자기 자신한테 말해준 적 있어? 한번 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노트에 써도 좋고 혼자 말해도 좋아. 그 3년 동안 언니가 버텨낸 것들, 포기하고 싶었는데 안 포기한 날들, 그걸 하나씩 꺼내서 제대로 봐주는 거야. 이게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야. 뇌한테 이 성취는 의미가 있다. 이게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쾌락적 쳇바퀴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꾸 새로운 목표를 찾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그 충동을 따라가기 전에 잠깐 물어봐.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이 허무함을 채우려는 거야? 이 두 가지 질문만 구분할 수 있어도 달라져. 이렇게 하면 무조건 허무함이 사라진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야. 쾌락적 쳇바퀴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 근데 그게 돌아가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쳇바퀴에 끌려다니는 대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허무한 32 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언니가 3년을 버텨낸 건 진짜야. 그 합격이 대단한 건 진짜야. 그리고 지금 느끼는 허무함도 진짜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어. 허무하다고 해서 그 3년이 의미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합격이 가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뇌가 적응한 거야. 언니가 충분히 잘 살아온 증거야. 지금 이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다음 질문을 시작할 자리야. 나는 이제 뭘 위해 달릴까?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을 천천히 찾아가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오늘 영상을 보는 언니들도 혹시 비슷한 감각이 있었다면 기억해줘. 원하던 걸 얻었는데 생각보다 행복이 짧았던 것. 새로운 걸 자꾸 찾아 헤매게 되는 것. 그게 언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 쳇바퀴 위에 있어. 다만 그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달라. 아는 사람은 쳇바퀴가 돌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제대로 볼 수 있거든. 오늘 하루 언니가 이미 이룬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꺼내서 제대로 봐줘. 그냥 지나쳤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게 사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양양쌤은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 양양.